제가 주장했던 거는 뭐 누수 네. 일단 계약할 때는 뭐 누수 있습니까 물어봤었습니다. 누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지만 뭐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1층에 누수가 심한 호실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감정평가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이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서 그 안에 사진하고 기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 이제 네. 판단은 네. 그 뭐 건물에 뭐 누수도 있고 네. 뭐 크랙도 있고 네. 뭐 등등 이렇게 네. 온전치 못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자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하자라 하면 이제 네. 책임져야 될, 네. 뭔가 물어줘야 될 또는 돈을 좀 돌려주거나 손해배상해야 될 네. 그런 부분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사회 통념상 판단을 하거든요. 아예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오래돼가서 너무 오래된 건물에 신품처럼 그걸 네.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누수 부분은 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사용 승인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누수가 생기면 안 돼요. 네. 건물이 기능을 하려고 해요. 최소한의 기능이에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네. 이게 주거용 건물인가요? 예,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사람이 사는데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게 비가 새가지고 물이 새가지고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수는 기본적으로는 하자라 인정해줘요. 네. 좀 오래된 건물이라도. 네. 만약에 이게 30년 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네. 보거든요. 좋아요. 네. 근데 법원도 이제 누수는 하자는 맞다. 네. 근데 이제 한 70%. 피고가 네. 우리가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알거나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누수에 대해서는 상대방 주장이요. 네, 70% 정도로 이제 하자가 맞는 걸 인정하고 네. 근데 청구한 금액을 다 주는 건 그러니 30%는 네. 일단 뭐 사용 연수에 그걸로 감하겠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70%만 인정하겠다. 누수에 대해. 하자 감정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누수 감정 1800? 1800. 예. 근데 1800인데 70%. 70%를 인정해서 네. 누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개 받아들여진 네. 게 유일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판결 결론으로 났네요. 네. 그럼 나머지는 없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누수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고요. 이제 또. 제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또. 누수는 이렇게 지나갔고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니까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3층은 보통 이제 주인집이라고 해서 한 세대가 크게 이렇게 지어지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 원룸인데 예. 다 원룸인데 한 집만 유독 크게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주인집이다. 네. 그래서 계약할 때 뭐 여기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뭐 12세대가 살고 있고 뭐 여기 주인집이 있고 뭐 이제 당연히 저희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데 뭐 불법이 없다. 뭐 그리고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에 보면 위법 적법을 이렇게 표시하는欄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무 표시가 없고 뭐 어쨌든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해도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는 당연히 합법적인 건축물을 사는 걸로 생각하고 계약을 했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은행 뭐 감정평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지금 원상회복 비용으로 해가지고 6천만 원 정도 청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네. 이제 허가 없이 그냥 원래는 건설될 때 도면을 보니까 그냥 집이 다 원룸이고 주인집이 따로 없는데 네. 그리고 사용 승인이나 건축물 대장에도 다 세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주인집을 그냥 합쳐서 크게 하나로 불법으로 이제 용도 변경, 구조 변경을 해서 대수선 공사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원상복구해서 다시 건축물 대장에 맞게끔 적법하게 돌려주십시오. 네. 청구를 계속 했는데 이제 뭐 그쪽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제 돈을 들여서 먼저 공사를 했고 네. 그 공사비를 주십사하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인집도 있고 옥탑에 사람이 산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옥탑에도 새를 놔서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제 옥탑에는 불법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이제 1심의 판단은 하자 담보 책임은 맞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데 매수인이 이걸 일반 주의로서 알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심에서. 근데 지금 보통 사람이 주의를 하였다면 하자를 알 수 있었는데라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네. 하자라고
구조 변경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가구 주택이 보통 4층짜리 다가구인데 예. 원룸으로 이렇게 한 층당 3가구씩 집어넣어서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허가를 네. 받고 사용 승인 받을 때 네. 한 층에는 3집씩 넣겠습니다 하고 도면도 그리고 허가도 다 받고 사용- 가구예요, 다 세대. 다 가구입니다. 다 가구. 네, 한 네. 명이 주인이고 12가구를 세를 놓게끔 네. 설계가 되고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예. 주인이 임의로 한 층에 자기가 살려고 그쪽은 허가를 다 받고 난 뒤에 다 철거를 해서 예. 큰 집을 만들었던 거죠. 큰 방을. 어. 그래서 당연히 근데 사는 사람은 그냥 주인이 그렇게 공사해서 잘 했다고 하니 그게 적법하다라고 들었지. 알고 사는 거지. 나 이거 불법으로 이렇게 공사했으니 눈 감고 있어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감정평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이거 왜 다가구가 현황이 그 건축물 대장이 3가구로 돼 있는데 2층에 2집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한 집밖에 없습니까? 이건 주인이 헐어내고 하나로 썼네 이 말이죠. 네. 이제 그걸 원상 회복하는 공사를 세계로 쪼개는 공사를 했었어요. 네. 이 구청에도 알아보고 하니 이제 이행강제금 대상이 실제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이걸 했기 때문에. 네. 1심에서는 그 미수인이 알 수 있지 않았냐 처음부터.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었는데. 보시죠 한번. 요거 판단 있네요. 예. 중개업자가 증인 나왔는가 보네요. 근데 저 사람이 위증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중개업자 증인 나왔는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는 돈을 지금 설명, 네. 아니, 이제 들어보세요. 좀. 네. 설명했다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건 지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하자담보 책임하고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하고를 차이를 알아요. 하자담보 제가 상식선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했던 거고 하자담보 책임 하자가 물리적 하자, 권리상의 하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가지 어떤 그런 종류의 하자가 네. 발생을 하면 6개월 안에 문제를 제기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무과실 책임이고 네. 예. 로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왜 일본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을 안 했어요? 채무 원인으로. 어떤 공격 상대방 이제 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예. 청구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민사 책임에서는 이제 네. 청구 원인으로 해서 요거 판단해 주세요, 저거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했는데 왜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은 주장을 안 했어요? 채무불이행은 하자담보 책임만 주장을 하니까 예. 법원이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는 맞지만 너가 적어도 과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안 되라고 판단했잖아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과실 부분하고 관계는 없거든요, 별로. 그쪽이 뭐 고쳐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순진하게 이제 채무불이행. 아니,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수행했던 정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을 안 했냐고요. 잘 모르죠, 그게. 네, 저는 잘 모르죠. 네,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납득이 좀 잘 안 되네요, 여기는. 아니, 보통, 뭔가 민사 청구 구성을 할 때, 네. 이론 구성을 할 때는, 조금 이럴까, 안전하게, 좋게 말하면, 네. 안전하게, 요거 아니면 요거, 내가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청구 원인을
더 넣거든요. 여유 있게 우리 표현으로. 네.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그럼 채무 불이행 쪽에서 인정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 그거는 네. 정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네. 물어보세요. 녹음도 지금 네. 해서 드릴 텐데요. 네. 네. 그걸 한번 정 변호사한테 한번 같이 듣든지, 네. 뭐 들을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네. 왜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은 안 물었느냐, 네. 구성 청구 원인으로 안 넣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과실이 있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근데 네. 적어도 만약에 알고 했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잖아요. 알고-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 불법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걸 감수하고 네.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특약을 넣는데 저희는 그런 건 몰랐어요. 응?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 특약으로 불법이 있으니 묵인하고 산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계약서에. 네.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냥 말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개업자들은 불법 건축물을 거래하면은 약간은 이제 뭐랄까 그 행정적인 제재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그냥 이제 물권 확인 설명서, 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데다가 안 넣고 네. 그냥 슬쩍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심전심으로 사는 분도 아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하자담보 책임이든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든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내가 감수하고 샀거든요, 결국은. 그죠? 근데 이 법원이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 판단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구조 변경 부분 등에 관한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적어도 과실은 있다고 봐야 될 것이므로라고 하는 것은 예. 판단을 그냥 편하게 한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을만 들어왔기 때문에 예. 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실은 있어 보이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예. 알았는지 하는 부분이 판단이 더 돼야 됩니다. 알고 감수하고 샀다 그러면 그래 보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예. 그죠? 그까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예. 그까지 판단할 필요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제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이론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증언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앞부분에 판단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그걸 불법임을 알고 계약했는지 하는 부분이 정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부분 어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예.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예. 1심 판단에서 증언도 하고 하던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 정도가 제 의견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있다는. 또 어쨌든 뭐 그건 아까 이제 몰랐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래도 뭐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판사님께서 조금 더 저렇게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는 이제 기각하기가 딱 좋은 구조로 갔거든요. 난 요거밖에 주장 안 하니까 그거는 적어도 안 돼 이런 거예요. 다른 걸 하면 글쎄 이거지. 제가 진짜 1년간 여기에 진짜 완전 많은 걸 쏟아부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저의 에너지를.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조차 몰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어쨌든 뭐 당사자한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